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첨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리플콘입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자, 비트코인이 오늘 조정 힘이 살짝 나오고 있죠. 그에 따라 우리 코인 장도 전반적으로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에 반해서 리플코인이 살짝 소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저점의 추세와 현재 고점의 추세가 수렴 구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봉차들을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이 두 추세선이 현재 수렴 구간을 만들어 가고 있죠. 이 수렴 구간은 에너지가 모이면서 상방이나 하방으로 폭발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도래했다라는 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고, 자, 최근에 이 저점 추세선을 계속해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고래 세력들이 매수를 강력히 유입을 시키면서 그 추세선 안쪽으로 계속 모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래 세력들이 변곡점을 만드는 이유가 있죠. 바로 비트코인의 네 번째 반감기 이슈입니다. 이 반감기는 현재 리플의 소송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역대급 호재이고, 또 과거 우리가 역사를 본다면 반감기 때 리플은 굉장히 역대급으로 급등 흐름이 전개가 됐었습니다. 자, 지난 2020년도 12월 29일 날 이 세 번째 반감기 이슈 때 저점을 찍고서 바로 이 구간이었죠. 저점을 찍고서 고점까지 1160%, 자, 13배 가까운 급등 흐름이 전개되었습니다. 자, 이 저점을 찍기 일주일 전 12월 22일 날 SSC가 우리 리플에게 소송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소송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감기의 힘을 통해서 이렇게 13배나 급등할 수 있었던 것은 또 한 번 이 역사가 반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소송까지 이제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리플은 SC의 20억 달러 벌금 요구에 반대 의견을 제출을 했죠. 자, 그러면 이 적정선은 1000만 달러라고 제안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낮게 부른 그 이유가 하나가 있죠. 바로 작년도에 SC와 아론 고벨사의 소송이 있었는데, 이때 SC가 한번 패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항소와 함께 벌금형 처벌을 주장했는데 미국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자, 그래서 SC의 항소 요청을 기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리플 측의 알도르티 변호인은 이 고벨사에 대한 SC의 항소 기각 문서를 첨부하면서 SC는 패배를 거듭하고 있다. 투자자의 금전적 피해가 있지 않는 이상 SC는 벌금형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라면서, 자, 이 리플사 역시 투자자에게 의도적인 금전적 피해를 입히지 않은 만큼 SC의 벌금형 주장 역시 기각될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리플 측에서 SC가 제출했던 전문가 자료를 삭제 신청을 법원에 했었던 것이죠. 이 전문가 자료는 바로 리플의 가장 아킬레스건입니다. 바로 가격 조작이죠. 이 가격 조작에 대해서 SC가 전문가 자료를 토대로 해서 다시 소송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토레스 판사가 이 가격 조작 정황에 대해서 전문가 자료를 이제 검토하게 될 것이고, 검토한 결과 가격 조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서 기각을 하거나 아니면 승인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자, 만일 이 전문가 자료가 삭제가 된다 하면 가격 조작 의혹은 이제 완전히 은폐가 되면서 이제 벌금에 관련해서만 이제 조율을 하면서 원만히 합의로 마무리가 될 것인데, 만일 이 토레스 판사가 가격 조작 의혹을 어느 정도 포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리플 측의 이 신청을 지금 기각을 하면서 리플 측은 완전히 궁지에 몰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가격 조작이 정말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 리플 이제 투자자분들은 모두 다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격 조작을 하는 그런 코인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가장 아킬레스건인데, 만약에 가격 조작이 사실로 들어가게 된다면 리플 측에서는 SC가 원했던 20억 달러 모두 다 합의를 금으로 제시를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렇게 원만히 합의로 마무리가 된다 하면 소송은 그대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리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만 이 과정에서 리플과 SC는 원만히 지금
합의를 하게 될 것이죠. 물밑에서 합의를 하면서 이 가격 조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한 번쯤은 함구를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SC도 자기네들이 원하는 충분한 합의금을 받게 된다면 이것은 한 번쯤은 눈을 감아줄 수가 있을 것이고, 그 이후로는 리플은 더 이상 가격 조작을 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 투자자분들이 리플의 이 소송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크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렇게 가격 조작을 이제 할 수 없게 된다 하면 리플에 대해서 이제 매집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면 그만큼 상승력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좋은 긍정적인 부분인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일단 가격 조작 의혹이 토레스 판사에게 포착이 되는지 이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이 이제 조만간 이제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여러분께 카톡방 통해서 빠르게 공유를 해드릴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 SC 측에서도 이번 기회가 가장 마지막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SC 위원장 게리 겐슬러는 이제 교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현재 바이든과 트럼프가 이제 올 11월에 대선을 이제 펼치게 되죠. 현재 상황은 약간 좀 팽팽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좀 변수가 있죠. 바로 제3 후보가 트럼프 비호를 더 많이 잠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케네디 주니어가 사퇴를 하게 된다면 그의 지지층 가운데 47%는 트럼프를 지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반면에 바이든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29%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변수가 작용하면서 트럼프가 이제 더욱더 유력한 상황이 좀 도래할 수가 있겠고, 또 그리고 현재 바이든 같은 경우는 중동 사태로 인해서 지금 민심이 많이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완전히 사그라들고 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가 더욱더 집권할 확률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벌써 차기 SC 위원장 후보 명단이 나돌고 있습니다. 자, 여러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중에 우리 바로 현재 SC 위원인 헤스터 피어스, 이 사람을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장 유력합니다. 현재 이 위원 같은 경우는 과거 SC가 비트코인 ETF를 반길 이유가 없다라면서 이 ETF 출시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의 목소리를 내주었던 사람이고요. 또 우리 리플과의 소송전 관련해서도 SC의 관할권 확대 욕심이 불러온 결과다라면서 SC를 내부에서 비판을 해왔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고 이렇게 새로운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의 새로운 SC 위원장이 선출되게 되면은 우리 리플의 소송전 관련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 출현하기 전에 미리미리 이번 기회에 원만히 합의로 마무리를 짓는 게 가장 남는 장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실제 이 소송이 장기전으로 이제 전개가 된다면 리플의 항소심내는 게리 겐슬러는 SC 없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합의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가 이미 나왔었죠. 그래서 리플 측도 그렇고 SC 측도 그렇고 이번 기회가 정말 마지막 기회고 가장 좋은 기회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합의금으로 어느 정도 출혈도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ETF가 이제 출시가 되게 될 것이고 IPO도 진행하게 될 수 있게 되면 이제 기관들의 막대한 자금이 엄청나게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리플 측에서는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게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 합의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리플 쪽도 충분히 남는 장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두 다 양측 모두 다 이번 기회가 정말 마지막 기회고 가장 좋은 기회다라는 걸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리플의 개인 투자자들의 확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리플의 보유 지갑이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개인들도 그렇고 고래 세력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갑수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현재 리플은 살짝 이 상승 모멘텀을 좀 잃고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의 확신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온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 센티멘트에 따르면 리플의 토큰 최소 1개에서 최대 100만 개를 보유한 개인 투자자의 지갑수가 역대 최고치에 근접했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죠. 자, 개인 투자자의 이 자산 보유량 증가는 시장 참여자의 확신 증가를 시사하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
체인질리에서도 리플의 두 자릿수 급등이 보일 것이다 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리플의 24시간 거래량은 80% 급증하면서 16억 달러, 2조가 넘는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래량 증가는 리플에 대한 활동과 관심이 높아졌음을 나타내고 단기, 장기 투자자 모두의 관심을 계속 끌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현재 주간 자금 흐름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 투자 상품에서 약 2억 600만 달러가 순유출이 된 가운데 리플은 130만 달러의 순유입이 현재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개인들도 그렇고 고래 세력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리플에 대해서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일부 애널리스트는 리플이 400배 급등한다라는 그런 과감한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중동 여파로 인해서 리플은 최근 20% 이상 하락했었고 5월 이후 역대 최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제이본 마크스는 리플의 강세를 확신을 했는데, 자, 리플의 가치가 10만 8천% 상승했었던 지난 2017년과 18년 강세장 사이클이 반복된다면 리플의 거래가는 288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대비 약 400배 급등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 거고요. 자, 그리고 리플의 이 소송이 종결이 되면 리플은 최소 100달러에서 10,000달러까지도 급등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송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크죠. 현재 리플이 미국 최초의 국경 간 결제 자산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완전한 규제 명확성을 갖추게 된다는 점이고,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이 자본의 토큰화 시장에서 리플 레저의 유용성을 근거로 이러한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리플 레저를 통해서 50조 달러의 가치가 토큰화될 것으로 추측하면서 이런 엄청난 잠재력을 고려할 때 이 리플 가격은 약 1,000달러는 어렵지 않은 목표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에그라드 크립토는 리플의 폭발적 가격 상승 임박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과거 가격 움직임을 봤을 때 폭발적인 상승을 목전에 두고 있고 잠재적으로 1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라면서 낙관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분석가는 리플의 우위가 0.5달러 부근의 역사적 지지선에 있고 지난 2017년과 21년에 관찰된 패턴과 유사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여러 분석들의 공동된 의견이 바로 이 차트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자, 지난 2013년과 17년 사이에 삼각 수렴 패턴이 나타났었고 이 고점의 추세선을 지금 강력히 돌파하면서 역대급 폭등이 일어났었는데, 이 삼각 수렴 패턴이 현재 구간에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초반에 보여드렸듯이 현재 주봉 차트 속에서 이렇게 삼각 수렴 패턴이 나타나고 있고 이 고점의 추세선을 강력히 돌파하게 되면 역대급 폭등 흐름이 또 한번 나타날 수 있다, 역사는 반복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인 겁니다. 자, 실제 리플 같은 경우는 이 기술적인 분석에도 굉장히 성실하게 반응을 하는 코인이기도 합니다. 자, 이 한 달, 자, 지난 3월 초였죠. 이렇게 검은색 선과 파란색 선, 21선과 61선입니다. 이 두 이평선들이 골든 크로스를 만들 때마다 굉장히 멋진 급등 흐름이 전개됐었는데, 자, 이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차트를 길게 보시면 자, 이런 구간들이죠. 별다른 호재가 없어서도 계속해서 폭등 흐름이 전개가 됐었던 그런 구간들입니다. 자, 이의 연장선으로 현재 큰 흐름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렇게 차트 분석을 통해서도 멋진 급등 흐름이 전개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여러 분석들이 공통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소송까지 원만히 합의로 마무리가 된다면 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시너지를 만들게 되면서 정말 재밌는 그런 방향성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고, 자, 아까 말씀드렸던 400배 급등할 수 있다, 10,000달러 돌파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다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좀 비현실적이죠. 그래서 이거 현혹되실 필요는 없으시고, 일단 다만 우리는 현재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와 있고 비트코인의 반감기, 그리고 ETF 출시, 그리고 현재 소송 합의,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멋진 방향성이 나타나겠구나, 이런 정도로만 바라봐 주시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코인장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바로 홍콩의 ETF이죠. 이 중국 같은 경우는 홍콩을 앞세워서 미중 현물 ETF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비트코인을 넘어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움직임을 갖고 오게 될 것입니다. 이 홍콩의 ETF 거래는 이제 4월 3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불과 이제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홍콩의 ETF는 미국보다 더 센 놈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ETF와 반감기도 역대급 호재인데 이거보다 더 폭발적인 진짜 호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 아시아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량은 미국 시장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만일 중국 투자자 중에서 극소수라도 비트코인에 합법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엄청난 일이 될 것이고, 이 물꼬를 터준 것이 바로 홍콩의 ETF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4일 후면은 본격적으로 거래가 시작이 되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ETF보다 더 큰 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과거 1월 10일에 미국의 ETF가 이제 출시가 됐죠. 자, 그 전에 ETF 분석가는 ETF가 승인되게 되면 약 3경 8천 원, 거의 4경 원의 자금이 우리 코인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홍콩까지 가세하게 된다면 홍콩, 아시아는 미국보다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 충분히 10경 원의 자금을 지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코인시장의 지금 현재 전체적인 시가총액을 보시면 2.37 트릴리온 달러입니다. 약 3,300조가 넘죠. 10경 원의 자금으로 이제 기준했을 때 우리 코인시장은 곱하기 30이 되는 것입니다. 자, 30배나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 전체 시총 중에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이 약 1,700조 가량 됩니다. 이게 곱하기 30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5경 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알트코인이죠.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대비해서 굉장히 가벼운 종목들이기 때문에 곱하기 30을 넘어서 충분히 100배, 아니 1000배까지도 급등하는 종목들이 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실제 과거 이 비트맥스 거래소의 설립자 아서 헤이지는 비트코인의 강세장은 이제 막 시작이 됐고 알트코인을 통해서 1000배 수익도 가능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 근거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퇴직 계좌를 통해서 비트코인 ETF를 포트폴리오에 할당할 것이다라고 진단한 것인데,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퇴직 계좌의 특성은 노후 대비용이죠. 예, 그리고 퇴직하기 전 별다른 차이가 없는 한은 퇴직 계좌를 따로 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 성향을 띨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규모도 엄청 큽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아직 재밌는 시장은 시작되지 않았다. 그간 일부는 쓰레기 코인으로 10배 수익 올렸겠지만 이제 우리는 1000배 수익도 노려볼 수가 있다. 우리는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 지표입니다. 자, 이 인간 지표는 별게 아닙니다. 바로 사람들의 관심이죠. 관심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지갑을 열고 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 지표라는 게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죠. 이것을 엿볼 수 있는 사이트는 바로 구글 트렌드이고, 여기에 비트코인으로 검색을 하시면 시간 흐름에 따른 관심도 변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가장 정점을 찍었던 구간이 바로 21년도 비트코인의 세 번째 반감기였죠. 이번에 네 번째 반감기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역사적으로 7만 달러,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관심도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신규 추격 매수세가 강력히 유입이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아직까진 사람들에겐 우리 코인시장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구나, 그만큼 먹을 수 있는 수익 구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관심도가 증가하기 전에 우리 미리미리 꼭 선점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리플코인 또한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그 흐름에 따라서 낙수 효과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해서 소송까지 마무리가 된다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 낙수 효과를 이제 톡톡히 보게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송도 어느 정도 지금 결론이 임박했고, 또 개인들도 그렇고 고래 세력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갑수를 늘려나가면서 계속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실제 현재 저점 추세선 안쪽으로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그 안쪽으로 모아나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절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이에 따른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코인시장이 현재 24시간이 열리고 있죠. 이러한 사인들이 새벽에는 언제든 시간 가리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자, 사인이 나오는 대로 제가 여러분께 카톡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면 여러분도 이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 주시면 되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 번호로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 되실 거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고점에 물려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모두 활용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리플을 둘러싸고 그리고 우리 코인장을 둘러싸고 여러가지 악재와 호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 속에서 절대 기준 없이 함부로 들어서는 안 되시고 안전하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잡고서 함께 공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추후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